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순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S인베스팅 코리아 진유정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인베스팅 코리아 진유정입니다. 일단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후장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오늘 오후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보기 전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소폭의 상승 마감을 했는데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일단 CPI인데요. 12일 현지 시간으로 오늘 9시 30분,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9시 30분에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은 이 CPI라는 이슈 자체가, 이 지표 자체가 시장에서 큰 어떤 역할을 하면서 시장의 상승 하락을 정말 좌지우지했던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어가는 시기에서 그 강도가 조금 약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CPI라는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은 이로 인해서 조금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은 상승 마감을 했는데 6월 CPI 예상치가 3.1% 정도로 큰 폭의 둔화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지난해를 기준으로 9.1보다는 크게 떨어진 수준이고요. 최근 2년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추신에 정말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을 하면서 미국 증시 매끄러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FOMC겠죠. 시장은 미국 중앙은행이 이번 7월 FOMC에서 기준금리 0.25%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시장에 크게 선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크게 실망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우리 시장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오전장에는 조금 크게 방향성이 없는 모습이 계속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좋은 흐름이 조금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코스피가 7월 들어서 5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을 그리면서 2,500선을 잠깐 위협을 하는 부분까지도 조금 보였었는데 어제부터 양봉을 그려가면서 오늘 코스피 상승세 이어갑니다. 사실 0.3%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반등해주는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오전장에는 코스피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세를 보였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세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680억, 1,100억 이 수치 자체가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도세가 아니고 매수세라는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60선에서 제한적으로 등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볼 만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일단은 미국 6월 CPI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관망세가 조금 짙은 모습이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외국인 분들, 기관 분들 모두 지금 어떤 확실한 포지션을 잡기에는 애매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특히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가 비등비등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시장이 좋다 아니면 안 좋다라고 따지기에는 조금 애매한 한산한 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도 오늘 크게 떨어지지 않고 약보합, 강보합권을 조금 유지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조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후장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CPI 발표를 앞둔 우리 시장은 관망 심리가 지배적입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다시 또 빨간불과 파란불을 오가면서 켜고 있는데요. 그러면 2시 30분 기준 급락하는 종목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RF쌤이 먼저 보겠습니다. 2차 전지셀 공급 계약 소식에 올랐던 바 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힘을 내지 못합니다. 19% 넘게 빠지면서 지금 시간 기준으로 주가는 14,00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라사이언스 보겠습니다. 테라사이언스가 전남 신안 앞에도 인근 염호에 대해서 리튬 성분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 속에서도 지금 주가는 16%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6,170원 선을 지나고 있고요. 다음으로 제주은행 보겠습니다. 지역은행 중 하나인데요. 제주은행의 경우에는 오늘 11%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12,09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광산업을 보겠습니다. 배수관을 뚫는 뚫어뻥 제조업체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는 7%대 약세를 보이면서 7,82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까지 보겠습니다. 엔터주 중에 하나인데요. 4사 엔터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는 7%가 넘게 빠지면서 지금 시간 기준으로 74,5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을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또 다른 종목도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제주은행을 구조해 볼 텐데요.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요건이 충분한 때 지역은행으로 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그동안에 이 제주은행이 올랐었던 포인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이 큰 폭의 상승을 했었다가 어떻게 보면 제로 소매 구간으로 조금 들어갔다고도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현재까지 기준으로 한 1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리해 주신 것처럼 이 시중은행 전환 대신에 지역은행으로 남아 있겠다라는 결정을 한 후 한 11% 정도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시중은행으로 전환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이 제주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지 않고 지역은행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11일 제주은행 이 업체에 따르면 제주은행은 현재 시점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 검토하지 않겠다. 또 지난 5일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지역은행으로 남으면서 지역사회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포부를 조금 밝혔는데요. 일단은 이 금융당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에 은행권의 과점을 깨라라는 지시에 따라서 지난 5일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나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등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 이 과점, 독과점 구조를 조금 타파하겠다라는 포부를 조금 밝혔는데 그에 따라서 제주은행이 조금 급격하게 올랐다가 지금 조금 큰 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어서 아쉬운 흐름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오늘 11% 정도 하락하는 아쉬운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제주은행이 최근에 너무나도 이 시장에서 조금 핫한 이슈의 중심에도 있었고 은행 관련주들이 최근에 금리 인상 시기에 조금 각광을 받다 보니까 큰 폭의 하락세 보였다가 어느 정도 이 기간 조정, 가격 조정에 조금 들어간 위치에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은행 지금 수급적인 측면도 조금 불안한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사실 이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전에 어느 정도 제로 소매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현 위치가 현재 가격이 한 12,000원 정도 가격이 되는데 이 12,000원 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쌍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주은행을 섣부르게 손절하기보다도 일단은 가지고 계신 보유자분들이라면 일단은 버티는 전략이 조금 맞지 않을까 의견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금융업계에 있는 이 전반적인 종목들이 재무적으로는 사실 큰 리스크가 없거든요. 물론 다른 기업들이나 이 상장된 기업들 내에서 재무제표를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객관적으로 놓고 보자면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재무 상태를 조금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인터넷 뱅크의 전환으로도 조금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인터넷 은행으로 전환하는 안건이 계속해서 조금 논의가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금융당국이 현재로서는 인터넷 은행에 추가적인 허가 계획이 없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사실 이런 설이 계속 돌고 있다는 건 이런 재료가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료가 한 번 더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가격 전략을 조금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기술적으로는 한 11,000원 선에서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직전 고점인 15,000원까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라운드 피겨 가격이죠. 11,000원을 조금 크게 이탈하는 순간 조금 더 손절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10,000원을 조금 타이트하게 지키시길 바라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은행에는 버티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이어서 살펴보면요. 추가로 매수를 하신다면 11,000원 선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직전의 고점이었던 15,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10,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백광산업을 구조해 볼 텐데요. 오너 리스크가 나오면서 급락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배수관을 뚫는 뚫어뻥 제조업체인데 지금 또 외국인 창구에서도 4거래일 연속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더라고요. 연관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정말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너 리스크죠. 사실 주식시장에서 조금 예측하기 힘든 게 저는 오너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데 백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 오너 리스크가 이미 한번 터졌었던 재료가 한번 터지면서 매물이 한 차례 출회됐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 이렇게 빠지는 거는 일단은 기사가 조금 크게 났기 때문인데 이 기사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요. 백광산업의 200억 원대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대표를 소환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전날 김성훈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김 전 대표는 장부 조작으로 통해서 약 200억 원 규모의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백광산업 횡령 그리고 허위공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면서 검찰에 수사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고요. 아울러 백광산업은 회사 최대 주주 대여금을 특수관계 대여금으로 허위적으로 계상을 하고 자산과 부채를 줄이는 등 특수관계자의 거래 주석을 허위로 기재했다라는 의혹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슈 자체가 시장에서는 조금 큰 이슈입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자를 기만한 것이니까요. 어쨌든 검찰은 지난달 13일 백광산업의 본점과 지점 그리고 임직원 주거지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백광산업은 이 배수관을 뜯는 트랩펑을 제조하는 것으로 유명한 업체인데요. 사실 최근에 이 트랩펑 이슈보다도 이 수산화 나트륨 이슈로 조금 더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면서 시세를 크게 줬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어쨌든 이 백광산업의 오너 리스크, 전 대표 오너 리스크 200억 원대 횡령 소식으로 큰 폭의 매물이 조금 출회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이런 이슈가 나오면 투심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너 리스크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시장에서 주는 공포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의 큰 폭의 물량이 조금 출회되면서 투심이 많이 불안정해지고 그런 나쁜 투심들을 좀 더 자극시켰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광산업의 투심이 좀 불안해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더욱더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저는 백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너 리스크가 있다고 해도 저는 조금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재무제표라든지 회계에서 조금 조작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긴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 재무적인 상태를 봤을 때 이런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조금 시장에 반영됐다,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악재 자체가 이미 전에 노출이 되면서 큰 폭의 변동성이 이미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 번 더 물량이 조금 털어지는 구간, 한 번 더 매도 물량이 털어지는 구간이지 사실 기술적으로만 본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지금 60일 이평선들을 조금 잘 지켜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7,800원 선을 깨지 않고 이 7,000원 위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조금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은 도망가자 의견보다
버티자라는 의견이 조금 더 현명할 것 같아서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 트랩통 말고 아까 제가 수산화 나트륨으로 조금 더 많이 간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백광산업이 수산화 나트륨의 이 생산 능력을 기존 15만 톤에서 18만 톤으로 확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국내 수산화 나트륨 이 생산 업체 중에서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서 최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생산 능력 그리고 새만금 산단 내에서 최대 생산 능력 이런 어떤 포인트들은 이 백광산업이 한 번 더 수산화 나트륨 이슈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을 차트가 이 기술적으로 잘 버텨주는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고 가격 전략을 조금 잡아드린다라고 한다면 현재가가 7,800원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종목을 버티자라는 의견을 제가 드렸는데 조금 더 밀린다라고 하신다면 추가매수 가격을 한 7,400원대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400원대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7,4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시고 목표가는 전 고점인 조금 안전하게 한 9,000원 정도 조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7,200원 정도를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를 7,200원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는 이유는 물론 지금 재무제표상으로도 이상이 없고 수산화 나트륨에 대한 생산 능력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오너 리스크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포인트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항상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7,200원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광산업에 대해서는 버티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요. 추가로 매수를 하신다면 7,4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목표 주가는 전고점인 9,0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7,200원으로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구조해 볼 텐데요. 앞서서 보셨던 종목이 오너 리스크라면 이번에는 아티스트 리스크입니다. 아티스트 리스크가 나오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2분기 실적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종목 어떻게 봐야 할지 더욱더 궁금합니다. 연구원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사실 YG 엔터테인먼트는 올해 기준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였었던 그런 기업이죠. 근데 이 YG 엔터의 확실한 캐시카우가 바로 블랙핑크입니다. YG 엔터 하면은 무조건 바로 연결어가 붙는 게 이 블랙핑크이기도 하고요. 이 블랙핑크가 YG 엔터에 벌어다주는 돈도 어마어마하고 정말 확실하게 캐시카우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사실 오늘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블랙핑크 멤버 중에 한 명이죠. 리사라는 외국인 멤버인데 8월에 전속 계약이 만료가 된다라고 합니다. YG와 재계약의 이 합의점을 아직은 합의를 못했다고 해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블랙핑크가 2016년에 데뷔를 했고요. 오는 8월에 계약이 만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리사의 스케줄을 조율을 하던 이 중국 에이전시가 YG로부터 재계약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8월 이후의 스케줄을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재계약의 불발 가능성을 제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YG 엔터는 리사의 중국 프로그램 스케줄 문제는 투어와 개인 일정 때문이다. 계약 여부와는 상관없다라고 해명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 블랙핑크라는 이 완전체 조합, 이 4명의 조합이 깨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지금 투심을 조금 더 불안하게 자극시키면서 외국인과 기관, 특히 연기금과 투신계 기관의 매도 물량이 조금 강하게 나온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게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티스트 리스크, 결국에는 실망 매물 출회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 리스크로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사실 저는 이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의견을 드린 게 일단은 이 블랙핑크 재계약 이슈가 어쨌든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고 또 8월에 이 블랙핑크 앵콜 공연이 확정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재계약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인데 사실 이런 불안감이 시장에서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게 언제든 주가가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조금 아쉽고 이 YG 엔터를 도망가는 의견을 드리는 부분은
6만 7천 원 상단 부분부터 7만 원 초반대까지의 이 갭 상승했던 이 갭을 한번 조금 메꿀 수 있겠다라는 기술적인 분석이 들어갔기 때문에 도망가자는 의견을 드린 건데요. 사실 이 블랙탱크 완전체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겠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7만 원, 7만 4천 원 선을 조금 더 깨고 이탈하고 7만 원을 조금 더 이탈해준다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생겼던 기술적인 갭을 한 번 더 메우는 하락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정말 저는 신중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제가 대본을 작성할 때는 한 7만 2천 원 선에서 놀고 있었는데요. 지금 기준으로 현재가가 아랫볼이 달리면서 말아 올렸기 때문에 현재가 한 7만 4,6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만약에 지금 이 YG엔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금은 도망을 가는 게 일단은 조금은 매도를 해 놓으시는 게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포트가 조금 관리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서 도망가자는 지금 가격에서 조금 의견을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YG엔터를 내가 재진입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눌릴 때 4월의 고점 부분인 6만 5천 원까지 한번 눌릴 때 그때 기회를 줄 때 담아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조금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재진입 매수가는 6만 5천 원 그다음에 재진입 목표가는 7만 5천 원 선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제가 6만 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종목들은 단타 개념의 관점보다도 조금 중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 재진입 매수가 6만 5천 원, 재진입 목표가 7만 5천 원, 손절가 6만 원, 이 가격대를 설정을 하시고 이 종목을 바라보신다면 충분하게 수익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요. 다시 진입을 하신다면 6만 5천 원대에 해보시고요. 이태 목표 주가는 7만 5천 원, 손절 라인 6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인베스팅 코리아 진유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짚어주셨던 종목인데 다시 짚어주신 종목이었죠. 슈어 소프트테크가 지금 5%대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네. 계속해서 홀딩해도 될까요? 네,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홀딩 아직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잠시 원전 이슈가 좀 반영되긴 했지만 일단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뭐 자동차 쪽 이제 이슈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현대차 쪽에서 이제 키움증권에서 안 좋은 리포트가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북미 쪽에 이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판매가 견조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조금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들은 21선을 회복시킨 것은 긍정적이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다음 날부터 반등이 좀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때 네. 반등이 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마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이 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홀딩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래도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염두에 두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와 기아가 네. 지금 호실적이 전망이 되는데 부품주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질문을 오늘 한 3번 받았거든요. 네. 네. 그럼 한 번 더 답변해 주세요. 네, 오늘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현대차 이제 관련돼 가지고 키움에서 부정적 리포트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용을 뜯어보게 되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거기 단지 목표 주가를 이제 26만 원으로 낮췄거든요. 근데 다른 증권사도 보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좀 목표가 26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조금 이제 30만 원 앞서갔던 부분들이 조금 이제 평균치를 맞췄다는 볼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주된 내용이 딴 게 아니라 뭐 도요타가 이제 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인센티브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상반기 목표했었던 전기차 관련 판매량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 드리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미 쪽 같은 경우는 1분기 때는 3등이었는데 GM을 제쳤어요. 제치고 2등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견적의 판매를 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이걸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리포트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질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뭐 서현이하라든지 뭐 성화이텍이라든지 동원금속이라든지 사실 급등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물론 자동차 부품질, 그러니까 완성제 같은 낙수 효과도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 하자면은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또 이제 뭐 서현 이하를 예를 들게 되면은 벤츠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현대차도 바라보고 있지만은 매출처를 좀 다변화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효과들도 아마 감을 해가지고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쏠림 현상, 그러니까 잘 나가는 종목들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쪽으로 좀 강한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의 상승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결론은 뭐냐? 일단 만약에 지금 현대차가 좀 주가가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현대차 기준을 봤을 때 20만 원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추가 상승이 조금은 제한되지 않을까, 조금 눈치 보기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 또 종가 베팅할 종목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없는 수주라고 제시를 해주셨네요. 그런데 끝이 없는 수주 하니까 지금 전 종목이 하나 떠오르고요. 섹터가 또 하나 떠오르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수주 잭팟을 터뜨렸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 섹터로 생각하면 조선 섹터일 것 같은데 네. 어디인가요? 와, 진짜 싼 말은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아, 생각 못 하셨어요, 제가? 전혀 생각 못했어요. 요새 그 뭐지 삼성 바이오스 얘기 잘 안 하지 않나요? 근데 수주 잭팟 터뜨렸다라고 아, 뭐 그래요?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아, 이게 참 이런 게 좀 부각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좀 아쉽네요. 또 쓸데없는 얘기하는데 그 일단 조선 얘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 끝이 없는 수주. 지금까지도 그랬고 이제 앞으로도 수주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좀 봐야 되겠죠. 일단 또 어제 뉴스 나온 부분을 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 또 글로벌 LNG선 발주가 34척 있었는데 또 여기서 28척을 또 우리나라가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이게 참 이게 수주 같은 경우도 정치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크라는 게 이제 배 만드는 공간이거든요. 이게 좀 부족하게 되면 이게 다 가져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00% 우리가 하긴 힘들고, 할 수 있는 맥시멈을 이제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LNG선 발주 수주가 정말 경이로운 만큼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수주는 계속 될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2030년이 지나도 도크가 비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LNG 운반선, 그러니까 실어나르는 LNG를 실어나르는 운반선이지만 이게 앞으로는 이제 환경 규제 때문에 이렇게 탄소 중립, 특히나 이제 선박에 대한 벙커쇼 같은 경우는 이산 상황이 되게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네. 환경 오염을 시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운반선이 아니라 이제 LNG 추진선, 뭐 메탄올 추진선 이게 또 바뀌게 되는데, 그 보통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그 얘기 많이 하죠. 30년 주기 거의 돌아왔어요. 우리가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2000년대 초반부터 수주를 받기 시작하게 되면서 결국 2007년도에 피크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2000년 전후에서 감안해 보게 되면 23년 정도 되지만 1990년대 하반기부터 선박 교체된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WTO 가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수출 이런 부분을 늘리게 되면서 컨테이너선 수주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때와 좀 비교해 보게 되면은 컨테이너선이 LNG 운반선으로 바뀌었다는 그 차이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였던 롯데션이 이제 다시 돌아왔다 볼 수 있고,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뭐 기대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그 선종별 노후 선박 비중이 현재 평균 한 40% 되거든요. 네. 37.7%인데 지금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43%, 탱커선 같은 경우는 47%, 죄송합니다.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43.6%, 그리고 탱커선 같은 경우는 47%, LPG선 같은 경우는 39% 정도 됩니다. 지금 수주를 계속 받고 있는 LNG 같은 경우는 24%고요. 그래서 이런 이 배들이 또 이제 교체가 돼야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LNG 추진선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특히나 LNG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큼 기술력이 되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가 없는 것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LNG 운반선을 수주를 받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그게 2018년도에 호주에서 중국의 후둥중화조선현 쪽으로 LNG선을 발주했었는데 이게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돼가지고 이게 글래스스톤호라는 배인데 이게 가다 바다에서 멈춰버렸어요. 근데 이유를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체해버렸거든요. 그 일을 겪고 난 뒤부터는 LNG 운반선 같은 게 우리나라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때부터 됐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연유가 있기 때문에 중국 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래서 LNG 운반선뿐만 아니라 그래서 LNG 추진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LNG 운반선 신조선가 같은 경우에도 뭐 사상자리 2억 6천만 불을 상회를 했는데 이거는 제추산입니다. 이거는 현장에 계신 분들 가서도 좀 알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 원가가 한 2억 불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수주받는 금액의 5%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화물창 있잖아요. 네. 그거는 프랑스 GTD사에 수주받는 금액의 5% 로얄티를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또 국산화 시키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뭐 국산화 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마 로얄티를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 주게 된다라면은 아마 2억 불, 그러니까 2억 불에서 2억 1천만 불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2억 6천만 불 정도 이제 갔으니까 앞으로 5천만 불 이상의 어떤 마진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반영이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조선 섹터 굉장히 호재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네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다 해놓고 보면 네. 이게 조선 3사를 저분이 갖고 왔겠냐, 저 사람이 갖고 왔겠구나. 그 중에 이렇게 하나 생각하시는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 개인적으로 지금 하나오션이란지 그리고 오늘도 삼성중공 8% 넘게 가잖아요. 네. 이거 매수 그 자리에 저는 매수 못 하겠어요. 다른 전문가분들 추천하시던데 저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반대로 이제 조금 낮은 위치에 있는 그 HJ중공업 이게 예전에 한진중공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이제 최근에 와서야 이제 조금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그 LNG 운반선 특화가 안 됐다 보니까 상당히 좀 소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조선 3사가 가지고 있는 이 선박 그 수주량을 보게 되면은 한 717척이 돼요. 누적 수주가. 근데 거기서 한 34%, 한 250척이 또 컨테이너선이거든요. 근데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컨테이너선에 좀 특화가 돼 있다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노후 선박 교체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좀 소외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그 선정별 노후 선박 비중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37.7%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친환경 선박으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유는 이제 IMO, 그러니까 환경규제 이 부분 때문인데 그러면 이 LNG 추진선을 만들게 되면은 그와 관련돼 가지고 또 한진중공업이 또 부각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2017년도에 세계 최초로 ship-to-ship 그러니까 배에서 배로 LNG를 이제 공급하는 네. 그 LNG 벙커링선을 개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LNG 운반선이란지 LNG 추진선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뭐 HD, 한국조선행에 있는 그 계열사들 그리고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을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 조선 3사가 LNG 추진선을 만들게 된다라면은 그 배 연료를 공급하는 배도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배 같은 경우는 이 HJ중공업 그러니까 예전에 한진중공업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래서 주가가 좀 반등하지 않을까 네. 그런 요인에서 그래서 HJ중공업을 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선사 비해서 조금 주가 낮긴 하지만은 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조선사는 지금이 저는 추천을 못 하겠어요. 절대. 네.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고 지금도 못 갔기 때문에 못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지만 네. 방금 충분히 연유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난 높은 위치가 저처럼 높은 위치가 싫어 네. 하신 분들은 HJ중공업도 한번 보시면 대안으로 좀 보시면 뭐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5,500원 정도 잡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4,4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HJ중공업 지금 제가 차트를 보니까 최근에 장대양봉 한번 형성하기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도 지금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보실까요? 그랬기 때문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이것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 장대양봉이 7월 4일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7월 4일 이전 흐름을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런 흐름이라면 제가 추천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조금 전에 짚어주신 그 장대양봉 있잖아요. 네. 장대양봉이 있는 자리에도 대량 거래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차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 이겁니다.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장대 양봉이 나는 구간, 이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진중공업이 딱 그런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전 차트적으로도 상당히 일단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기술적인 부분,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급등이 나왔을 때 갈만한 이슈가 또 플러스 알파에서 나왔느냐,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콜라보가 됐을 때 저는 뭐 추천드리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뭐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하는 연유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저는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또 네. 뉴스가 또 HG중공업에 대해서 해킹 이슈가 또 나와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괜찮을까요? 혹시 제 안티인가요, 오늘? 아닙니다. 이거만 짧게 답변했어요. 네. 그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됐다라면 오늘 그 LG화학이 이제 EB 발행 얘기 나오게 되면서 이제 LG에너솔루션이란지, 그리고 아시겠지만 LG화학이 주가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연유를 해가지고 만약 주가가 오늘 하락을 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힘들겠죠. 네. 근데 지금 영향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종목을 보실 때 네. 또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슈 우선순위가 있어요. 만약에 네. 호재가 있고 악재가 있다라면은 이 어느 이슈에 주가가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걸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호재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악재는 전혀 신경 안 쓴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악재 신경을 쓴다.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호재가 전혀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주가는 어쨌든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건 네. 악재보다는 호재 쪽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종가 베팅할 종목 HG중공업 들어봤고요. 호재와 악재 중 어디에 반응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조금 관망하는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그래도 장 마감을 앞두고는 양대시장 모두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0.4%의 강세 보이면서 2,574선에 마감할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도 강보합권에 들어 있습니다. 879선에서 종가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네요. 오늘 시장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어제 상승이 오늘까지 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그 미국과 중국이 사회가 안 좋은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뭐 갈륨이라든지 뭐 게르마늄 규제한다, 수출 제재하겠다. 갈륨 같은 경우는 제재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7월 FOMC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또 연준 위원이 뭐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할 정확하게 말씀드리니까요. 그 금리 기조를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시장 이슈에 반영이 되게 되면서 반등이 나왔고, 그 힘이 오늘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반도체가 오늘 어쨌든 시장을 이끌어주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연유가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이게 지속성이 있느냐라고 좀 봐야 되는데, 그 방금 말씀드린 이슈가 완전히 해소가 됐다라면은 이게 추세 상승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슈라든지, 그리고 금리 이슈라든지 이게 완전히 해소가 된 건 아니거든요. 7월달 FOMC 발표 전까지 계속 이게 금리 이슈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이제 화해를 완전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상승의 힘이 오늘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업종 같은 경우도 오늘은 이제 반도체, 조선대, 2차 전지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게 결국 에코프로 그룹주잖아요. 그래서 실적 오늘 발표했잖아요. 네, 실적이 나왔는데 오늘 에코프로가 실적 발표가 난 다음에 5.7%, 5.4% 에코프로 BM이 5.4%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실적 때문에 오늘 뭐 하락을 했다 하지만 요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그 주가가 꺾인다라고 좀 보기는 힘들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에코프로 얘기를 드리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주가 계속 우상하는 게 실적이라든지 어떤 본질적 가치 때문에 주가가 가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요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전에도 그 자동차 얘기할 때 네. 쏠림 현상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지만은 뭐 도움금속이라든지 서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뭐 이런 것들이 에코프라 이런 것들이 그런 걸 생각을 할까요? 뭘 그런 것들이 핑계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논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실적 때문에 조금 흔들렸다고 보더라도 이게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꺾이긴 했지만은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어떤 반도체 이슈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너무 나쁘게 볼 필요 없지만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안심을 할 수 없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개별 종목 대응을 계속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의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라면은 가져가는 전략으로서 계속 홀딩하는 전략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관점은 그래서 뭐냐? 중립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의 관점에 대해서는 중립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장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어제의 상승을 조금 이어받는 모습으로 마감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대 시장은 지금도 살펴보면 강보합권 정도에서 거래가 마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상승하는 종목수 장 초반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 양상 여전히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시장 그래도 어제보다 강하진 않았지만 상승으로 돌려 세우려고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내일장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 할 텐데요.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내일의 히든카드가 될 중요 포인트를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우리 증시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대응 전략자 가봐야 할 텐데요. 먼저 교보증권 영업부의 사용관 차장님께서는 반도체, 조선, 2차 전지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리더스 인덱스의 박수근 대표님께서는 등락이 많고 불안할 때는 실적이 정답이다. 실적을 쫓아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SMB스텐코리아 진유정 연구원님께서는 저평가 후공정 반도체 종목 공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팀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네. 오늘은 디스를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 반도체 조선 조금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라고 좀 봐야 되겠죠. 지금 시장에서 오늘 어쨌든 반도체 조선이 제일 강했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좀 극단적으로 상승 나온 종목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ISC 같은 경우 이틀 전만 하더라도 이게 완전 추세가 꺾였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오늘 이제 어제에서 오늘 22% 급등 나오게 되면서 아 이게 뭐지? 라는 판단이 들 정도로 정말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세요. 지금 3일 동안 하락한 걸 이틀 만에 다 만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시장이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홀딩할 전략이 필요하고 개별 종목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것들이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물론 봐야 되겠지만 아까 전 제가 HJ 중공업을 말씀드렸듯이 전 못하겠어요. 그 지금 자리에서 하나오션과 네. 그리고 삼성주가 못 살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여유 자금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조선주를 사고 싶어요. 살려고 지금 이 여유 자금을 만들어놨는데 저는 저번에도 말씀했지만은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한 5년 동안 5년 이상 장기적으로 한번 묻어갈 생각이 있다라면은 충분히 이제 가져갈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제가 계속 매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의 주가 상승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거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뭐 제 의견, 제 생각과 반대로 더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르겠어요. 지금 자리에 추천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회적으로 이제 LNG 운반생산이 부품주들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 뭐 세진중공업이라든지 뭐 오리엔탈 전공이라든지 그 삼성MT라든지 우회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HJ 중공업 외에도 볼만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분에 진유정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후공정 반도체, 요거 오늘 이제 4나노 수율이 75% 올랐던 그 이유 때문에 아마 보신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네페스 아크라든지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ISC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간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들은 뭐 충분히 이제 봐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또 순환매가 발생되면서 어떤 종목들이 또 갈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조선도 봐야 되고 반도체도 봐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소재라든지 장비 쪽도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저는 추가 좀 해드리고 싶다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런데 오늘 전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한 게 셀트리온 제약이었습니다. 13% 넘게 올랐는데 그쵸. 지금 단독 보도가 1시간 전쯤에 나와 있었네요. 서울경제신문에서 지금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합병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내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 종목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럼 서경인데 미리 알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몰랐어요. 저 방금 봤습니다. 네. 그 이슈 저도 방금 HTS에서 봤는데 네. 이게 지금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지역이 더 주가가 강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당연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결국에는 항상 이제 피인수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더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반응이 나온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합병 절차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기서 좀 추세를 돌리지 않을까?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셀트리온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 신약 개발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나서겠다 요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합병 절차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이 이런 모멘텀까지 작용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셀트리온 주가는 이제 그 M&A 이슈에 의한 단기적인 반등이 아니라 단기적인 반등에서 추세 상승으로 좀 전환되지 않을까. 뭐 그런 장밋빛 전망도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장밋빛 전망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오늘 또 네. 본 종목들 중에도 있을 것 같고 또 내일 또 저희는 어떤 섹터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팀장님? 2차 전지 아까 장비 제가 숟가락 좀 올린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네. 그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에코프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이 업황이란지 실적이란지 이런 것들은 전혀 이제 영향을 영향을 안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질적인 본질적인 가치 이쪽을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도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뭐 리튬 인산철이나 생산지 전고체 같은 경우는 하락이지만은 2차 전지 장비 섹터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도 상승이거든요. 이게 결국 이제 유럽 쪽이라든지 그 미국 쪽 모멘텀이 살아있고 그 모멘텀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주가 상승이 나온다고 봅니다. 유럽 쪽 같은 경우 이제 유럽의 그 배터리 신생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기술적 한계에 봉착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소재 기업이라든지 장비 쪽으로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쪽 같은 경우는 뭐 뉴스 나와서 아시겠지만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와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SK온이라든지 그리고 LG 엔솔이라든지 이런 조인트 벤처 얘기가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장비주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2차 전지 장비 쪽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삼성 SDI, LG 엔솔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보시면은 그 기사 안에 어느 회사들이 납품한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참고를 하시고 예를 들게 되면 배터리 신생기업 같은 경우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수주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뭐 SFA라든지 신성이해라든지 TSI라든지 코인테크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항화평이 오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 최근에 강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잘 픽을 하게 된다라면은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2분기에 사실 유망해 볼 만한 섹터들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엔터주에 대한 전망도 사실 좋은 편이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엔터 같은 경우는 잡음이 좀 너무 많은 게 좀 탈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게 아마 오늘도 아마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네. 그 Y센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블랙핑크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예전에도 그 하이브 같은 게 BTS 때문에 잡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비슷한 맥락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에서 제가 전 뉴진스로 이제 모멘텀이 좀 많이 바뀐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YZ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되게 된다라면은 뭐 그래도 전환될 겁니다. 블랙핑크 계속 의존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새로운 아티스트가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발목을 좀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끔 일시적으로라도 조금은 이제 관망을 하셨다가 어쨌든 2분기 실적 좋거든요. 오늘 보시면 LCG 같은 경우도 실적 이슈 때문에 다시 좀 부각이 네. 됐었잖아요. 그런 것이 있듯이 엔터 같은 경우에도 조금 시간을 두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엔터 같은 경우에도 시간을 조금 두고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2부에서 나눴던 내용도 요약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2부의 핵심입니다. 제주은행과 백광산업은 미워도 다시 한 번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YG 엔터테인먼트는 지금은 도망갈 때라고 잡아주셨습니다. 또 내일의 승부수는 2차 전지 장비주들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